206페이지 쪽에 보면은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투자자들의 심리. 사람이 한 가지 일을 수년 동안 지속하다 보면 그 일에 대하여 보통의 초보자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습관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그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아마추어들과 전문가들이 구분되는 것이다. 투기 시장에서는 사물을 보는 방법이 돈을 벌거나 잃게 만든다. 군중은 자신의 노력에 대해 아마추어 같은 견해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좋은 습관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보 때 가지고 있는 습관들 있잖아요. 습관들. 그 습관들이 어때요? 훈련과 연습을 통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습관들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올라가는 주식을 계속해서 팔고 내려가는 주식을 계속 물타기 하고 이런 자세를 잡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타기 하지 말고 비중 조절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올바른 자세, 습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돈을 버는 것보다 자신의 행동이 올바른가에 관심을 가진다. 일에 전념한다면 수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면 돈을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죠. 자신의 행동이 올바른가, 자기 생각이 맞다 안 맞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시적소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올바른 판단을 계속 내리다 보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트레이더는 프로 당구 선수가 경기를 진행하듯이 자신 앞에 놓인 한 수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수를 내다보며 투자 게임을 해야 한다. 즉 포지션 플레이를 위한 소질이 필요하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게 올바른 판단이죠. 한 수 앞을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긴 추세를 보고죠. 긴 추세를 보고 가는 거죠. 그게 바로 몇 수 앞을 바라보고 가는 거죠. 이게 아무 바둑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몇 수 앞을 보고 우리가 더 크게 보고 실제 가다가 뭐 패턴내는 경우도 있죠. 더 많은 수를 내다보고 게임을 해야 된다는 게 포지션 플레이를 하라는 얘기죠. 포지션 플레이. 그래서 이게 프로의 생각, 고수의 생각을 따라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세돌의 사진이죠. 알파고하고 바둑을 뜨는 그런 사진 같은데 몇 수 앞을 내다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죠.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이익을 취하기보다도 더 넓게 더 멀리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이해가시죠? 재밌는 그림이 나오네요. 손실이 나는 게임을 평준화하지 마라. 정말 이거 고질적인 병이죠.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안 되는 거잖아요. 물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투기 거래를 하면서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실수 중에서도 손실이 나는 게임을 평준화하려는 시도만큼 큰 실수는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의 면화 거래를 많이 했었죠. 네, 리버모어가 나의 면화 거래는 이러한 사실을 철저하게 증명해 보였다. 언제나 손실이 나는 거래는 정리하고 수익이 나고 있는 거래는 유지하라는 말을 따르는 것은 매우 현명한 일이며 나 또한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내가 그것과 반대로 행동하다니 참으로 놀라울 뿐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교육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렇지 이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안 되는 부분이죠. 조금만 물 더 타면 어떻게 돼요? 익사하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물 타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아무튼 당시 내가 정리한 것은 면화가 아니라 밀선물이었다. 내가 억지로 이익을 끊고 나온 후 밀선물 가격은 멈추지 않고 1부셀당 20센트나 상승했다. 만일 그것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했더라면 8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손해보는 사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나는 면화 선물을 추가 매수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밀선물과 면화 선물이 있었는데 내려가는 면화 선물 쪽에서는 계속해서 물타기 하고 올라가는 밀선물 쪽에서는 어때요? 계속 매수를 해야 되는데 조금 먹고 빠져나왔더니만 손실이 완전히 눈덩이처럼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리버모어가 이것 때문에 돈을 잃은 거예요. 계속 물타기가 돈을 많이 잃었던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리버모어가 그렇게 피라미딩을 잘했던 게 아니죠.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손실을 봤습니다. 물타기 하다가 손실을 본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매일 면화 선물을 사고 또 샀는지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내가 왜 그것을 매수했을까? 그 내려가는 쪽에 왜 매수했냔 말이야.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물타기를 해서 돈을 많이 잃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바보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점을 배운 것은 소중한 교훈이었다. 뛰어난 지성으로 그럴듯하게 표현하는 매력적인 사람의 충동질에 넘어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 나는 수백만 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만일 그 대가가 100만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해도 나는 그 교훈을 상당히 잘 배웠으리라. 하지만 운명의 여신은
항상 교훈을 배우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수강료를 내가 정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그녀는 금액에 상관없이 내가 수강료를 지불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교육적 체벌과 함께 자신이 작성한 청구서를 내민다. 결국 나는 내가 얼마나 멍청할 수 있는지 확실히 깨닫고서야 그 사건을 마무리했다. 주식시장의 수업료는 각기 제각기죠. 청구서를 각자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제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수업료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돈 벌기 전에 조금만 해봐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죠. 수업료가 굉장히 크잖아요. 당시에 나는 짐 피스크가 말했던 것처럼 섭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간 것과 같았다. 전 재산의 10분의 9 이상을 잃어버렸으므로 상당한 공경에 처했다. 이건 완전히 심각한 상황이죠. 1년 전만 하더라도 백만장자였으나 나의 두뇌와 행운의 도움으로 벌었던 수백만 달러를 그때와는 정반대로 매매했기에 잃어버렸다. 수백만 달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다가 내가 소유하고 있던 두 척의 요트도 팔아야겠고 당연히 사치스러운 생활에도 안녕을 고해야 했다. 리버모어가 당시에 이제 돈을 벌면서 상당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죠. 요트를 타고 다니고 좋은 차에다가 좋은 집에다가 상당히 호화로운 생활을 했죠. 그리고 이제 돈을 잃고 나서 상당히 이제 고통스러워진 거죠. 하지만 그 한 차례로 그치지 않았다. 행운은 나를 멀리했다. 처음에는 병마에 시달렸고 몸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20만 달러의 현찰이 급히 필요했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그 정도의 금액은 별것 아니었지만 이제 그 금액은 내 전재산 전부와 맞먹는 애수였다.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찰리 먼거의 7가지 조언 중에서도 보면 뭐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많은데 끊임없이 학습하는 기계가 되어라, 뭐 빅아이디어를 배워라, 뭐 역사로부터 배워라, 많은 얘기가 있지만 이 5번 얘기가 그 먼거도 굉장히 많은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이죠. 뒤집어서 자꾸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왜 돈을 잃느냐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보면 돈을 잃지 말기 위해서 거꾸로 해야 될 행동들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손실을 줄일 수가 있겠죠. 돈을 잃지 않을 수가 있겠죠. 뒤집어서 자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인간의 본성하고 역행해야 된다는 것들, 손실을 평준화하지 말라는 것들, 올라간 주식에 사라는 것들, 피라미딩을 해야 되는 것들 다 뒤집어서 생각하는 부분이잖아요.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먼거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